부부의 배가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갑니다. 같은 시각 고성군 대진항과 초도항에서 출발한 배들이 일제히 북쪽을 향해 달리는데요. 요 있잖아 전부. 여기 다 요 새까맣게 올라오는 게 전부 다 배야. 아, 이거 뭐 이렇게 집어넣지? 어선들의 목적지는 저도어장. 대진항에서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20분 걸려요. 20분이요? 네. 그렇게 안 머네요? 네, 멀진 않아요. 한 3마일 됩니다. 3마일. 저도어장은 어민들이 전방이라 부를 만큼 북한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좀 더 나가면 북한 쪽이 보여. 깜깜해서. 북한이 깜깜해. 그 불이 끝난 데가 저 한국이고 저 북한이고 불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야. 이제 보이네. 불 없는 데가 북한이야. 불빛의 유무로 갈리는 남북의 경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지척에 북한 땅이 있습니다.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저도어장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조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바다의 휴전선과 같은 NLL과 불과 1km 떨어진 거리. 대진항과 초도항을 떠난 배들이 모여든 사이 어선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 경비정도 분주해집니다. 지금 저도어장에서부터 이제 조업하는 데에서 그 북한 수역까지는 한 2,000m, 그다음에 저도어장이 한 2,000m. 여기 뭐 잠깐이면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들이 하나하나 점호를 해서 그 인원수라든가 모든 게 이상 요소를 확인하고 입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경의 점호를 받아야만 저도어장에서 조업이 가능한데요. 명찰님 이거 없으면 못 가요. 네, 67 남성호 통과하세요. 해경의 점호가 시작되고 2명입니다. 이거 수위로 2명입니까? 2명? 3명? 예, 3명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사청진 3명이시죠? 네. 신고한 배와 인원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오직 저도어장으로 가는 길목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입니다. 지금 현재로 한 120척까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현내면 배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초도하고 대진 배들만 들어왔을 때 지금 최고 많이 드는 게 한 120척에서 한 155척 정도? 점호를 마친 배들은 해경의 어장 진입 신호를 기다리는데요. 북한 땅이 지척에 있다 보니 해경의 신호를 어기는 배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동시에 점호를 받고 동시에 입어를 합니다. 여기가 33분선. 현재가요? 여우에 저 내나 있지, 좌우에 저 불이 있지, 등대 같은 거. 네. 이쪽으로 와봐. 딱 저기 저 불이 보이잖아. 저기 33분선이야. 저 앞에. 여우에 올라가면 또 34분선 또 이제 딱 이렇게 딱 여가 있고. 북위 38도 33분선의 어로 한계선과 38도 34분선 사이가 조업이 이루어질 어장입니다. 현 시각 07시 10분으로 저도어장 입어를 하고 합니다. 입어하시는 선장님들께서는 오전 7시 해경의 진입 신호가 떨어지자 어선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수업을 좋아해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강력하게 단속 예정이오니 유정 참조하여 안전하게 수업이 마치 경주를 하듯 어장을 향해 나아가는 어선들. 지금 빨리 시간이 다쳐서 빨리 가야 돼. 진짜 전쟁이에요. 내가 이렇게 배 넘어갈까 봐 겁나죠. 100여 척의 배가 한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행량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단축은 필수입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배 위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장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운 바다 위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우리 건물 망치는 거 보려고. 배 사고 날 거 겁나. 우리 때 어디다 봐. 그물을 내려놓은 포인트에 도착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아니 그거는 우리 세태야. 저 네 세태 좌우에 있잖아. 비슷한 위치에 놓아둔 그물 때문에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성들마다 자신만의 표식이 있지만 간혹 착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표의 표식을 꼼꼼히 확인 후 끌어올려줍니다. 포인트에 도착 후 첫 작업은 전날 미리 쳐놓은 그물을 올려주는 건데요. 부표에 연결된 줄을 양망기에 걸어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수심 50m 아래에 설치됐던 그물에 줄줄이 물고기들이 걸려 올라오는데요. 동해 최북단 황금어장이라는 명성이 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철 맞은 동해에 다양한 어종이 올라왔습니다. 고치, 가자미, 겨울철 별미로 불리는 곰치부터 찜과 탕으로 즐기기에 좋은 도치에 가자미까지 이만하면 만선이라 할 만한데요. 바다 위에서 이거 뛰면은 정신 없으시겠어요. 네. 이거는 살려야 되니까. 몸값 비싼 가자미는 활어 상태로 가져갈 수 있게 따로 보관을 하는데요. 수저가 가득 찰수록 기분도 좋아집니다. 좋죠. 기분이 좋죠. 돈 되니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올리는 즉시 고기를 떼어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망을 하는 남편과 그물을 떼는 아내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두운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업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이거 양방지 다가갈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조심해야 돼. 이건 채면 가는 거. 자칫 그물에 발이 채여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 1200m에 달하는 그물을 연속해서 올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살이 많이 아파. 안 추우세요? 손도 시려요. 양망기에 빈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유심히 바다를 살피는데요. 어머니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문어 올라오나 하고. 문어가 요즘 많이 올라와요 여기? 네, 많이 잡혀요. 양망 작업이 한창이던 부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급박하게 뭔가를 끌어올리는데 기다리던 문어가 걸렸습니다. 제법 묵직한 녀석이 잡혔네요. 문어는 주로 연승 낚시로 조업하지만 그물에도 종종 걸린답니다. 몇 킬로짜리예요? 한 마리를 망에 집어넣기 무섭게 또다시 들려온 신호. 야, 이번엔 여러 마리가 걸렸네요. 몇 마리 없죠? 이거. 문어가 이 고기를 따먹으려고 먹이잖아, 먹이. 그물에 걸린 고기가 문어 미끼가 되어준 모양입니다. 줄줄이 올라오는 덩치 큰 녀석들. 저도 어장이 동해 문어 주요 산지라 불릴만 하네요. 문어가 왜 이러나요? 진짜 말 걸지 마라. 아프다. 말할 시간도 없어요. 어두운 새벽 조업이 시작됐던 저도 어장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자망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사이 어로 한계선 앞에서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배들, 연승 어선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불빛이 이제 자방 배들이거든요. 그 자방 배들이 이제 근무를 거둔 시간을 조금 이제 그 걷는 시간을 저희들이 기다려줬다가 우리 연습 배들은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자망 조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던 연승 어선들. 엔지어 연승 이거하세요. 엔지어 연승 이거하세요. 마침내 출입을 허가하는 신호가 떨어지자 전속력으로 바다 위를 달립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원하는 포인트에 도착하면 인조 미끼가 달린 지가리를 던집니다. 문어는 습성이 뭐든지 움직이면 확 이렇게 달아붙는 성질이 있어요. 확 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문어를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짝이도 달리는 거예요. 한 가닥에 기다란 줄에 연결된 갈고리로 문어를 잡는 연승어업. 부표로 자신의 구역을 표시하며 조업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놔야 돼요? 자기 잡으려면 나보다 더 눌러주면 빨리 나야지. 몇 개 놓으실 건데요? 40개요. 보통 40개에서 50개의 지가리를 던져 조업을 하는데요. 조류에 따라 줄 길이 조절이 중요하답니다. 너무 적게 주면은 물에 흘러가서 떠내려가잖아. 네. 그러면 문어가 걸릴 시간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줄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문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져놓고 이제 기다려야 할 시간. 어디에 입질이 오는지 민감하게 알아채고 재빠르게 건져 올려야 하는데요. 신호가 온 걸까요? 부표 하나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는데요. 부표에 연결된 줄로 입질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었어요? 굽잖아 지금 이게. 올라오잖아. 팽팽해진 줄 아래로 느껴지는 묵직함. 붉은 빛깔을 띠는 형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조업 첫 낚싯줄에 걸려든 문어입니다. 이게 저도장 대문어. 우와. 통통하게 살오른 큼직한 녀석인데요. 이제 낭티를 넣어야 문어끼리 서로 붙질 않아서 죽질 않아요. 첫 수확부터 느낌이 좋네요. 아, 좋죠 지금. 놓자마자 한 마리 잡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운을 받아 다시 한번 바다로 어구를 던져 넣습니다. 이게 이제 물 흐리면 흐르다 보면은 문어가 탁 하면 이 낚시에 걸리면은 꼼짝을 못해. 30kg짜리도 꼼짝을 못해. 짬이라 부르는 바위 지대를 좋아하는 문어는 수시로 몸 빛깔을 바꾸며 자신을 보호하는데요. 특히 동해안에서 서식하는 대문어는 다 자라면 어른 키 2배로 커져 대왕 문어로도 불립니다. 반짝이는 미끼로 문어를 유혹해 낚아올리는 연승잡이. 아무리 큰 문어도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는데요. 이동하며 던져두었던 40개의 부표를 건져 올려 확인하고 다시 던져넣기를 반복해줍니다. 반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왜냐면 이렇게 안 해주면은 성에 저 바위에 걸려서 안 내려가잖아. 안 내려가면 안 되잖아. 문어인데 가진 않잖아. 문어 잡힌 건 어떻게 알아요?
잡힌 거고 안 잡힌 거는 모르고 얘가 떠가다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는 밑에 바위에 걸리던가 물에가 걸리던가. 부표의 움직임 여부로 입질을 판단하는 건데요. 조류에 흘러가지 않고 고정돼 있는 부표를 들어 무게를 확인해 보면 문어의 포획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멍게 같은 게 걸려가지고. 문어가 아닌 다른 것들이 걸려드는 일도 부지기수랍니다. 바위에 걸려서 미끼가 도망갔어요. 재빨리 미끼를 끼워줍니다. 이게 낚시도 이렇게 이제 잘 하고 넣어야지. 문어가 딱 걸리면 도망가지 못하고 딱 걸리지. 작은 배로 혼자 조업을 하는 연승잡이. 배 운행에 미끼를 던지고 건져 올리는 것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딱 쓰다 가면은 정말 그런 먹은 먹을 시간이 없다. 더군다나 저도 어장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더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각이 떠내려 가는데 34분선 얼선조업 하기 전까지는 뽑아 와야 된단 말이야. 그걸 넘어가면요? 넘어가면 못 뽑는 거지. 아, 정말요? 그 얼선조업이 어디에? 그 해경이 지키기 전에 해경이.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사이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바다를 지켜보는 해경 경비정. 어선이 실수로 북쪽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하는데요. 지금 저기 육지에 보면은 녹색 불 2개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지금 도둥인데 도둥이 우리 봤을 때 아래 위에가 일직선이 되면은 거기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NLL 아래 38도 34분 아래에서만 조업이 가능한 저도 어장. 저쪽 산으로만 구분하시면은 이쪽에는 산에 나무가 있고 저 위쪽으로는 거의 다 바위산으로 쭉 돼 있는데 저쪽이 북한 수역이에요. 북한 산은 나무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북한 땅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지척에 있는 어장. 북측이 해안가에서 포사격을 하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해역이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A수역 끝단 쪽에서 조업하시는 선박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가세요. 조업을 하다 순식간에 어장을 벗어나 단속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거리도 1마일 약 2km 정도로 짧고 또 어구가 넘어가면은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어선이 넘어가면 월선 조업이 되거든요. 조업 중이던 어선의 어구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어구 하나가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안 던지면은 계속 올라가서 자칫 월선으로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해경의 재빠른 대처로 북쪽 해역까지 어구가 흘러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네요. 해경 경비정의 보호 아래 조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밀려가잖아 이게. 부표 움직임으로 문어의 신호가 감지됐는데요. 문어가 걸리시네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와서 이제 걸린 건 뺏겨놓고 문어가 물어 같으면 문어는 던지고. 천천히 줄을 당겨보는데요. 줄이 올라올수록 묵직함이 느껴지더니 이야, 대문어가 낚였습니다. 우와, 크다. 이런 거 싹 움직일 때 하겠네. 붙으면 힘들어. 바닥에 한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놓고. 걷어달라니까. 결국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 문어를 떼어내는데요. 이건 몇 킬로나 돼요? 이거 한 30kg 나올 것 같은데.
쉼없이 다음 부표로 이동합니다. 주어진 조업 시간은 2~3시간 남짓.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어를 잡기 위해 쉼없이 낚싯줄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소문어. 그 문어가 안 잡히고 정말 밑에 바위만 걸리면 힘들잖아. 뺏겨놓기가. 근데 문어가 올라오면 기분 좋으면서도 힘들고 힘든 게 싹 사라지지. 아, 이렇게 한 마리씩 올라오면요? 사라지지. 돈으로 오는데. 모처럼 좋은 크기의 문어를 낚아올린 어선은 다시 항구를 향해 속력을 내 달립니다. 이번엔 새벽 양망을 끝낸 자망 어선이 다시 어장으로 들어서는데요. 지금부터 12월 30일이면 저도장 조업이 끝나고 2022년도 4월 1일부터 저도장 또 집행해요. 저도장 문 닫으면 섭섭한 것도 있겠어요. 아, 많죠. 거기서 우리 어획구를 많이 올리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되니까. (20분이면) 닿는 곳에 어장이 있지만 북쪽 수역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시적인 조업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서운하기만 한데요. 옛날에는 정우로 작업하러 댕겼어. 정우로. 그때는 저기서 명태를 싣고 고성에서 명태 싣고 일을 내려왔어. 기껏고. 어장이 열리는 시기에도 갑작스럽게 조업을 못하게 되는 위험한 순간도 많다는데요. 작업하다 보면은 방송에 빨리 내려가라고 모두 철수하라 그러면은 내려와야 돼. 거물 당기던 것도 그냥 잘라놓고 내려와야 돼. 북한 수역과 맞닿은 저도 어장의 조업은 늘 긴장이 감돕니다. 나라! 복잡한 절차와 위험을 감수하고도 조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어민들. 저도 어장이 내어놓는 풍부한 바다 먹거리 때문인데요. 내일을 위해 다시 그물을 던지는 부부. 투망을 하는 순간은 늘 긴장이 됩니다. 늘 긴장의 연속인 어부의 일이지만 저도 어장의 문이 닫히는 날까지 어로 한계선을 넘나들며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일을 이어갑니다. 조업을 끝낸 배들이 이번엔 항구를 향해 전속력을 냅니다. 좀 더 일찍 도착해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어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그 어느 항구보다 활기를 띠는 대진항. 새벽부터 바다로 나가 낚아올린 다양한 수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어잡이 배들도 수확물들을 꺼내 놓는데요. 선생님, 저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4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4마리. 4마리? 몇 마리 잡으셨어요? 수많은 해산물 중 문어는 저도 어장의 주력 어종.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는 동해안 문어는 5에서 15kg까지는 중문어, 그 이상은 대문어로 나뉩니다.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건 중문어라는데요. 자, 48, 77, 양문 한 마리 키로. 경매가 끝나고 나면 물고기들은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안 건조하면은 뭐 탕도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말려야죠, 이거. 저도 어장 문이 열려 있는 동안은 인근 상인들도 바빠집니다. 그날 잡아 올린 문어는 바로 뜨거운 물에 데쳐주는데요. 삶는 것은 대략 없어요. 우리가 보고 삶아야 이거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삶으려면 팍 삶아야 되고.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뜨거운 물에 문어를 데쳐내는데요. 그런데 문어를 익히는 동안
손으로 계속 뜨거운 솥 안을 저어줍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아 근데 삶을 때 이렇게 계속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붓는다, 이렇게 까진다고. 안 해줘. 동해안 대문어는 붉은 빛깔 때문에 피문어라고도 불리는데요. 고운 붉은 빛이 돌 때까지 상처나지 않게 잘 익혀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러면 더워요. 아, 여기 홍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니까 이거 한 번씩 들고 떼기는 게 힘들어요. 10kg 이상 나가는 문어를 쫄깃하게 익혀내니 그 무게는 배가 되는데요. 운반을 하다 다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답니다. 이걸 이렇게 크니까 딱 잡고서 여기다가 몇 번씩 넘어져요. 하루에. 간단해 보이지만 저도어장에서 낚아올린 문어가 워낙 크다 보니 쉬운 작업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큰 것은 힘들어요. 이 어깨하고 이 허리. 잘 익혀낸 문어는 찬바람에 식혀낸 후 판매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문어를 사가는 이들에게도 묵직함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상하네요. 커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가는 거. 얘기도 아니고. 저도 어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바빠진다는 또 다른 곳. 해산물을 건조시켜 판매하는 덕장인데요. 위판장에서 사온 생선을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저도 어장에서 잡은 가자미의 비늘을 벗겨내는 중인데요. 비닐 다 벗겨내고 그래야 이 까만 때들이 싹 다 벗겨져요. 아 그럼 지저분해서 말리면은. 건조시키기 전 꼭 거쳐야 한다는 작업인데요. 생선의 비늘과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선 사람의 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비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들이 겉에 진액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들 보호하려는 그런 막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벗겨내요. 손질하기 전과 후 가자미의 빛깔부터 다르네요. 8년 전 고향 고성으로 와 건어물 덕장을 열게 됐다는 사장님.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예요. 아들과 함께 고향의 생선을 말리고 있답니다. 여름에 하면은 고기가 망가져요. 말리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겨울에 많이 말려놔요. 냄새 없이 맛있게 건조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 손질을 해 말려야 한다는데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이지만 보람을 느낀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이 다 붓고 이때만 고생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겨울에 몇 달 고생하면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비늘과 이물질 제거를 거친 가자미는 또 한 번의 물 세척을 거친 뒤 말려주는데요. 건조시킬 때는 꼬리 쪽으로 깨어주는데요. 생선 안에 남아있는 수분을 빼내기 위해서랍니다. 꼬리 쪽에 이렇게 끼우면은 여기 이쪽에 안쪽에 있는 물들이 입 쪽으로 해서 쭉 다 흐르니까. 이렇게 찬바람에 하루 정도 건조시키면 꾸덕하고 쫄깃한 반건조 생선이 됩니다. 반건조들은 너무 많이 말려버리면 고기가 질겨지더라고. 부드러운 맛이 없어지더라고. 고깃배를 타면서 조업도 해보고 횟집에서 손질법을 배우며 찾아낸 건조 방법이라는데요.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어물을 만들고 싶답니다. 이 항상 어종이 그 달마다 계절마다 바뀌어요. 기름가자미 할 때 기름가자미 말리고 또 요거 끝나야지
또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나오고 계속 그 나올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생선 손질을 해온 지 어느덧 8년. 저도 어장이 다시 열리는 시간이 늘 기다려진다는데요. 그곳에서 낚아올린 다양한 어종들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나오지 않는 고기들이 거기 잡히니까 요즘 한국에서 잡히지 않는 고기들이 저도어장 때문에 거기 아마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막 장사를 막 벌리진 않았을 거야.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 데라고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뭐 딱 하나밖에 없는 항구잖아, 최전방이.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이 있어 분주한 겨울을 나는 중입니다. 어선들이 모두 항구로 돌아간 후 해경 경비정도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속초항을 떠나 저도어장으로 나온 경비정은 2박 3일간 어장의 안전을 책임지는데요. 숙식 역시 경비정 안에서 해결합니다. 식을 못하면 직원들도 손이 잘 안 가고 이러니까 제가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또 뭐 맛없는 거 있으면은 괜히 또 제가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안 먹게 되니까. 경비정에서 근무하는 해경은 총 8명.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한다는데 가스레인지 구조가 특이합니다. 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이게 진짜 넘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눌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소박한 찬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 맛있기 마련이죠. 잘 먹을게. 어민들이 조업을 하는 시간 동안 바짝 긴장했던 마음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현이도 원래 맨 처음에 못했는데 하니까 좀 잘하더라고요. 1년 중에 처음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간단한 식사가 끝난 후 어둠이 찾아온 바다. 경비정에서는 8명의 해경이 6시간씩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휴식과 취침을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내려오면 또 11시 45분에 올라가서 다음 날 06시까지 근무해야 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다음 교대 근무를 위해 휴식에 들어갑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다시 항구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어김없이 저도어장으로 향하는 배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기사이 많이 나빠요. 아 이렇게 안 좋아도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기사이 나쁘니까 저 구물 때저 주먹 해난 걸 땡기러 가야 돼요. 전날 투망해 놓은 그물을 걷기 위해 어장으로 향하는 길. 거친 파도에 조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투망해 놓은 포인트에 도착한 후 부표부터 걷어 올립니다. 서둘러 양망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날씨 탓인지 전날보다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도 많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날씨가 아니라 지금 바빠. 날씨가 점점 나빠지니까. 점점 더 흐려지는 날씨에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저도어장 조업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날씨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인데요. 지금 주로 어떤 고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노랑지, 새찌기. 새찌기가 많이 올라와. 이 고기는 제가 안 먹지 않아요. 가지미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엔 그물에서 고기를 떼지 않고 서둘러 정리부터 합니다. 지금 못 떼어요. 육지에 가까스요.
날씨 때문에 빨리 항구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고기가 많이 있을 때는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잠깐만 마음이 어떠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다시 항구로 향하는 길. 적은 조음량과 날씨 때문에 투방도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입항 후 서둘러 그물부터 내립니다. 그물에서 아직 떼어내지 못한 고기를 떼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날 안 좋은 날이 많이 있어요? 겨울에? 이제 겨울은 많지. 점점 갈수록 이제 더 있지. 한 일주일까지 안 좋을 때가 있지. 배 위에서 끝내지 못한 그물 작업은 작업자들의 손을 빌립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익숙하게 떼어내는데요. 몇 시부터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4시. 일거리 많으면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 어두워서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일거리가 작아서 일찍 끝나면 조금 그래도 한 2시, 기본이 2시. 저도 어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새벽마다 항구로 나와 고기를 떼어내고 그물 손질을 하는 일을 해온 베테랑들인데요. 애들 키워가지고 학교 보내고 뭐 그거 받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지. 우리 이제 지금까지 애들한테 희생했으니까. 동해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들을 낚아올리고 손질하며 그 바다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듯 앞으로도 그럴 테지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는 거친 파도를 일으키며 잠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며칠 뒤 해경 경비정이 다시 저도 어장으로 출발합니다. 수락 나갈 때마다 뭐 새롭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되고 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약간 좀 두렵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생계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겐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필요한 바다. 저도 어장.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동해안 최북단 황금 어장.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어장에 어획량이 많아져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북단 항구 어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바다. 그 황금 어장이 다시 열리는 날을 뱃사람들은 기다릴 겁니다. 이 고향도 지키고 또 후배들한테 또 양보할 게 있으면 또 양보해서 또 배워줄 게 있으면 배워주면서 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로 한계선을 넘어 북쪽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는 어선들. 동해안 최북단의 황금 어장. 저도 앞바다에서 뜨거운 겨울을 보낸 이들. 저도 어장이 다시 열리는 날 그들의 힘찬 질주도 다시 이어질 겁니다.